네, 이벤트 데이 월가이드로 이어가겠습니다. 이학영 위원이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2025년 엔비디아 3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이 62% 이제 증가한 모습이 보이고 데이터 센터 매출, 게이밍 매출 모두 다 세분화돼서도 시간 외에 4%의 급등을 반영하듯이 좀 좋은 실적을 내놨습니다. 뭐 잠깐 언급을 하고 갈까요, 위원님? 네, 지금 시간에서 3% 정도 내외에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뭐 본격적인 것은 컨퍼런스 콜 이후 전후에서 젠스랑이 또 어떤 메시지를 낼지 이런 가장 중요했죠. 물론 어닝콜에서 나온 젠스랑의 이미 밝혀진 바에서는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나오는 것은 상당히 지금 기대보다 훨씬 더 생각보다 더 많이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피력했다라고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6분기 연속이었으니까 오늘까지 하면 27분기 연속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매출을 상회한 부분은 한 최근 2분기에 이렇게 아주 뛰어나게 높아지진 않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익 증가율은 상당히 또 그나마 역전의 기대 이상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먼 미래, 뭐 1년 후, 2년 후의 가이던스를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기에 가이던스 제시하고 있는데요. 월가의 지금 컨센서스는 610억 달러 정도였는데 지금 제가 잠깐 확인한 바에 따르면 640에서 650억 달러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엄청난 슈퍼 깜짝 그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개인 투자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하튼 엔비디아에 대한 지금까지 나온 결과로 보면 일단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 주가 자체는 오늘 좀 반등을 하고 있다. 다만 월가의 시각은 목표 주가는 올릴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얼마만큼 오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지는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미 한 3% 정도 오른 채 마감됐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위아래 6%, 7%까지 움직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로운 게 맞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주시장 걸 포함해서 그걸 기대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4일 연속 주시장이 재미없지 않았습니까? 네. 흘러내렸었는데요. 오늘 마침 그나마 오늘은 닷새 만에 S&P 500이 그리고 다우까지 해서 오늘 좀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우지수는 여전히 고점 대비 3.6% 정도 부족하게 됐고요. S&P 3.6% 그리고 다우지수는 4.4% 정도 고점 대비 부족하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또 하나 이제 시장은 큰 틀에서 움직였던 것은 연준 의사록이 되겠는데요. 연준 의사록은 지난 10월 달에 있었던 연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났던 거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사의 결정이 갈렸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합의가 없었다. 그러니까 약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12월에 대해서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월의 금리 인하를 확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제롬파월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 정도가 났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 달 전에는 12월 달에 금리 인하 확률이 95%였고요. 지난주에 이제 셧다운이 끝나면서 50대 50 확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30%, 40% 수준으로 확 떨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상당히 좀 옅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오늘 10년물 금리뿐 아니라 오늘 또 하나의 축은 모처럼이죠. 모처럼 지금 현재 리얼타임으로 보면 달러 지수가 1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은 좀 주시장이 좀 부담이 되는 모습. 당연히 달러 원 환율 좀 관심이 많았을 텐데요. 달러 환율도 약간 좀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뉴욕의 시세다라고 일단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S&P 500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날에는 엔비디아도 좀 주춤한 경향이 많았는데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 외에서도 급등 그리고 정규장에서도 상승이었고요. 좀 더 세부적인 실적을 좀 잘 봐야 되겠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매출이 570억 달러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시장 예상치 549억 달러를 웃도는 것이고요. 주당 순이익도 시장의 예상을 좀 상회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이후 엔비디아는 시간외 거래에서 3, 4% 가까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엔비디아 소식은 계속 오늘 국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또 영향까지 짚어봐야 되겠고요. 인사이트 오늘 이학용 위원님께서 정해준 오늘 주제도 같이 주목해 주시죠.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와 소비 양극화 지속인데요. AI 랠리로 AI 성장에 따른 부의 효과. 자, 오늘 이 부분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예,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다고요. 네, 큰 그림을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너무 이제 시장이 너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것만은 관심이 있으신데요. 시장의 지금 미국 경제 또 하나의 큰 틀은 지난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셧다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음 주는 미국의 최대 이제 쇼핑 명절이 오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기억도 잘 안 나시고 하도 딴 세상에 관심이 많으시니까요.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다음 주에 있지 않습니까? 또 연말 쇼핑 시즌이 핫한데 왔네요. 이번에는 크게 생각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 가지 소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제 부의 효과라는 것인데 부의 효과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쉽게 얘기하면 주식이면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면 부동산 이런 것들이 그 가치가 올라가로 인해서 소비가 좀 늘어난다는 그런 의미라고 이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느끼시겠지만 주식이 올라가면 당장 내가 차익을 실현 안 하더라도 돈을 벌었으니까 한번 한턱 쏘겠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의 부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완전히 양극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상위 20% 정도의 소득 계층이 거의 한 90%, 85%의 주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는 사람들이 전체 평균 대비 훨씬 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즉 소비에 대한 심리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고 반대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주식을 투자하지 안 하는 계층은 지금 1970년도에 가장 최악의 어떤 소비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극과 극의 의견을 갖고 있죠. 그래서 맥도날드조차도 좀 먹고 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겠고요. 치폴레 같은 경우가 상당히 핫하다 올해 내내 흘러내리는데요. 치폴레가 중저가권 점심 메뉴 이 정도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소비가 상당히 진작되면 안 좋으면서 지금 동일 점포 매출도 상당히 부진하게 나고 주가 흘러내리고 있는 반면에 미국에서도 하여튼 비싼 호텔, 비싼 레스토랑 이런 거 장사가 잘 된다는 겁니다. 자동차도 이번에 GM과 포드가 실적 좋게 나온 것은 비싼 자동차가 많이 팔렸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양극화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올라갈 때는 상관없지만 조금이라도 여러 가지 경기가 조금만 좀 미스되면 극히 일부 계층의 미국 사람들의 소비에 의존하는 시장이 이게 좀 억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말씀드렸던 연말 쇼핑 시즌이 이제 시작됐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전체적인 매출 전망하는 것은 미국의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협회도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마스터카드에서도 이런 걸 발표하고 어도비에서도 발표하는 게 있는데 오늘 일단 참고적으로 가장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인용하는 것이 미국 소매 판매 협회가 되겠는데요. 이쪽의 전망에 따르면은요, 전체적으로 올해 판매 증가율이 소비 판매 증가율이 작년보다 증가는 하겠지만 증가율은 보시다시피 약간 둔화되는 거로 나오는 거로 좀 알려지고 있겠고요. 이거 안에서도 어떤 것이 많이 팔리느냐 좀 예를 들어서 싼 거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는 비싼 거 위주로 이번에 많이 팔릴 거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고가 차량들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보면 자동차도 보면 저렴보다는 비싼 거 중고가 것들이 많이 하고 의류 같은 경우에도 싼 옷보다는 비싼 옷들 브랜드 제품들이 또 많이 팔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C나 이런 전자제품류도 아주 비싼 것들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주도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상당히 좀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이번에 소매 판매 연말 쇼핑 시즌도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거와 관점에서 주식도 상당히 양쪽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한편에서 요즘 보면 뭐 델타 항공이라든가 항공에서도 객단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또 하나 크루즈 선사들은 주가 좋고 실적도 좋은 반면에 말씀드렸다시피 치폴레 그리고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좋지 않은 것들이 딱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시장은 전체적으로 소매 판매 실적은 좋지만 미국 안에서의 어떤 퀄리티 질적인 측면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가 옵니다. 이번에 소비 양극화 현상을 좀 짚어주셨는데 비싼 거 이게 많이 팔렸고요. 아마 주가도 그것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고 치폴레 같은 주가가 좀 좋지 못하고 좀 양극화의 그 주가 현행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큰 그림 살펴봤고요. 자, 오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구글 알파벳이 사상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워렌 버핏 따라 나도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제미나이 3.0 기대로 알파벳 주가 급등. 예, 계속 승승장구하는 이 알파벳. 정말 제가 며칠 전에 새로 히어로라고 단어를 얘기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알파벳 주가는 오늘 이제 장주에 초반에는 300달러까지 넘어섰었는데요. 결국 293달러 정도로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거조차도 오늘 사상 최고가로 일단 마감됐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 어저께 이제 저희가 속보성으로 제미나이 3.0이 발표된 거를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말할 입장이 아니겠고요. 그런 것들이 이미
전문적인 지식이나 좀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전략적으로 이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평가하면 될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월가에서 어떻게 보느냐 이게 뭐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한 세 군데 의견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베어드의 증권에서 보면은요, 핵심 경쟁 우위를 확고하게 이번에 자리를 차지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결국 한때는 검색 시장이 유치될 거 아니냐 그랬지만 무슨 소리냐,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진다는 얘기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수익화에 긍정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되겠는데요. 기대했던 새 모델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AI 경쟁사들과의 LLM을 생성형 모델을 시장에서 격차를 오히려 해소하면서 격차를 늘리면서 상당히 또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미지라든가 동영상 쪽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를 갖고 있고 LLM은 이제 선두주자가 챗GPT인데 그의 격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에버코어 ISI가 되겠는데요. 이번 출시는 구글의 선도적인 혁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목표 주가를 바뀐 것은 루프 캐피탈에서 바로 어저께 $330로 얘기하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옮겼고요. 나머지는 목표 주가를 바뀌지 않았습니다만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여하튼 그러면서 오늘 현재까지요. 연초 대비 57% 올라가면서 지금은 차이가 두 번째가 이제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50% 이하기 때문에 압도적인 올해 매그세븐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주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하튼 지금 시장의 중심은 알파벳이 끌고 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시가총액 3위 돌파도 뭐 멀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 알파벳 지분 매입 공개 이후에 주가 계속 오르는데 M7 종목 중에 최고 실적 달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 계속 좀 주목도가 높아질 것 같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감사합니다.